안녕하세요. 이해광입니다. 오늘은 1월 22일 이후에 월스트리트에서 주로 관심을 갖고 언급이 됐던 내용을 요약해서 몇 가지 예,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물론 제 견해도 좀 약간 가미를 하고요. 제 말씀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릴 거는, 제가 이렇게 전달해 드리는 거는 활자 매체에서 얻는 건 아니고요. CNBC나 블룸버그 같은 미국의 경제 방송을 통해서 얻는 거를 제가 좀 정리를 해 가지고 전달을 하는 겁니다. 우선은 메타죠.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바뀌었는데, 마크 주커버그가 엔비디아의 AI 칩을 대량 2024 년에 확보를 해 가지고 어 본격적으로 AI를 이용한 제너럴 인포메이션, 전반적인 메타의 어 생산 라인을 다각화하고 상품을 다 다양화한다는 그런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. H100이라고 엔비디아의 그 AI 칩이 있는데, 여기에 대한 수요가 지금 막대해서 이 칩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, 이거를 한 뭐 35만 개 정도를 올해 예 구입을 하는데, 이 돈이 거의 한화로 한 10조 정도 된다. 그래서 대량 대폭 투자를 한다는 것이 지금 그 관심을 끌고 있고요. 마크 주커버그의 그 야심이 상당하다는 것을 좀 알 수 있는데요. 어 그 메타버스에 대한 저커버그의 관심도 계속되고 있고, 그래서 레이반, 이태리의 선글라스 회사 레이반을 이용한 그 글라스 안경 에도 IT사 기능을 접목시켜 가지고 거기도 계속 추진을 할 것 같고요. 이 안경을 통해서 대화도 하고 사진도 찍고 인스타그램에 올리고,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걸로 좀 유명하죠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플레이션 관련해 가지고 현재 CPI나 뭐 여러 가지 지수가 좀 나오고 있고 나올 예정입니다마는, 전반적으로 좀 안정적인 기조로 들어가는 게 아니냐. 그런데 그렇지만은 이것이 꼭 어 확실하게 탄탄한 기반에 있는 건 아니다. 예를 들어서 한 가지는 그 수에즈 운하, 지금 중동에서 전쟁, 후티 예멘 반군들이 무차별 상선에서 어 고 공격을 해 가지고 어 자유로운 항행이 운반이 좀 어려워지고 있어서, 수에즈 운하에 통과하는 비용이 무지무지하게 높게 수백 프로 단위로 그 비용이 증가하고 있어서, 이것이 세계 인플레를 어 촉발시킬 수 있는 부담 요인이 되고 있다.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.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자기의 현재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데, 이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어 수출에, 기존의 자기들의 특기이자 어 주된 목표였죠. '수출을 좀 증진시키겠다. 특히 유럽에 대한 수출을 증진시켜야겠다.' 그런 거를 좀 박차를 가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, 그런 과정에서 수에즈 운하가 이렇게 불안정하면은 이게 자기네들 뭐 이게 차질이 생기니까, 여기에 이 수역에 홍해 수역의 안전을 위해서 상당히 이제 과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.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또 한 가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기 자동차에 대한 건데요. 전기 자동차가 어 미국에서 포드가 최근에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. 포드가 "전기 자동차 수요가 지금 그렇게 활발하지가 않다. 생각보다 좋지가 않다." 그렇기 때문에 포드에서 그 전기 자동차 트럭이 있죠. F150 라이트닝이라고, 이 수요가 작년에 약 2만 한 4천 대 정도가 팔렸습니다. 물론 재작년보다도 낮았고, 그렇지만은 생각보다 높지가 않고, 그래서 전기 자동차 공장을 많이 증설했는데,
포드가 이거를 좀 감축한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포드 라인을 작년에 이제 저 기존에 한 2개 라인을 했는데 그중에 1개 라인 50%를 감축을 해 가지고 한 뭐 1,400 명에 대한 이 실직 노동자를 뭐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 차량 그쪽으로 가겠다, 보내겠다 그렇게 좀 발표를 했는데요. 그래서 브론코나 레인저 같은 기존의 컨버션 엔진 내연기관 차량 등이 상당히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, 수요가. 그래서 특히 가장 지금 수요가 좋은 거는 하이브리드 겸용할 수 있는 차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고요. 그리고 이제 컨버션이고 그 라이트닝 150 F 150 이 트럭인데, 근데 전기 트럭에 대한 수요가 좀 적은 거는 왜 그러냐 볼 때 이 차의 그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? 깨끗한 연료를 사용하고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고 그래서 하는데, 아직도 대다수 소비자들은 전기차가 좋다는 거는 인식하고 있는데, 개념적으로는 인식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약간은 불안하다. 얼리 어댑터가 되기에는 좀 그렇다. 그래서 그 수요가 생각만큼 늘고 있지 않은 걸로 지금 보입니다. 그래서 그 자동차 회사는 이런 거를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, 무조건 만들어 놓고서 안 팔면은 딜러들한테도 부담이 되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민감하게 시각과 수요, 자동차 수요 동향을 파악해서 하는데, 포드가 이런 조치를 한 거는 전기 자동차 수요가 생각보다 늘고 있지 않다. 그런 거를 좀 감안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발빠르게 적응을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입니다. 그래서 포드 자동차는 4월 1 일부터 이 트럭을 디트로이트 외곽에 있는 공장의 트럭을 생산을 대폭 이제 감소하겠다. 그런데 딜러들의 평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자동차 전기 자동차의 기능보다는 어 아직은 좀 이른 거 아니냐. 그래서 좀 신중한 소비자의 입장을 반영하는 거다. 또 한 가지 하는 거는 거론을 해야 될 거는 이 전기 자동차에 대한 충전 시설이 좀 부족하다는 겁니다. 전기 자동차 자체가 슈퍼차저나 그 차량 자체의 충전 기능은 뭐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전기 차가 돌아다니면서 곳곳에서 편리하게 언제든지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이 아직도 미국에서는 그게 부족합니다. 그래서 원래 당초에 미국에서는 2026년까지 한 50만 개의 퍼블릭 차저, 그러니까 주유소 같은 거죠. 전기자동차 주유소 같은 걸 그걸 설치하겠다 그랬는데, 지금 2024년 현재 어느 정도냐면 17만 개밖에 안 됩니다. 그래서 이게 상당히 그 수요를 그 가상적인 수요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고, 당초에 정책적으로 이렇게 설치하겠다는 목표도 이제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정부에서는 뭐 상당한 자금을 들여서 전기자동차 시설도 좀 확보하고 개선하고 개척하고 증설하고 그런다고 하는데, 이게 생각보다 원만하지가 않고 늦어서 이것도 현실적인 큰 전기자동차 확산에 사용이 늘어나는데 제약 요인이 되고 있다. 또 한 가지 덧붙일 거는 전기 자동차 그 충전 기소가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기능이 신뢰성이 없다는 겁니다. 매우 약화됐다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뭐 어느 가서 전기장치를 막상 사용하려는데 작동을 안 한다. 그런 문제이죠. 그래서 지금 심각하게 보야 될 거는, 이게 미국에서도 한 4개 중에 하나, 4개 중에 하나 25% 정도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고 있다. 그런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는 전기 자동차는 이런 미국 시장의 그 관점에서 볼 때 좀 여러모로 좀 섣불리 나가면은 좋지 않는가. 그런 것이 저의 생각을 약간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.
오늘은 간략하게 1월 20일 이후에 미국 월가에서 보는 몇 가지 시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.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